어렵고 복잡한 정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 오픈어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뭔지 볼까요? 종료냐 파기냐. 어제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기, 종료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에는 혼동해서 사용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정리를 했죠. 파기가 아니라 종료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파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종료와 파기, 과연 어학사전상의 사전적 의미가 얼마나 다르기에 이 문제를 놓고, 이 표현을 놓고서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붙고 있을까요? 정확한 사전적 의미, 정치권이 왜 이 표현을 놓고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국. 예, 우리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말이죠. 뜻은 다르죠. 조국은 우리의 모국이란 뜻이죠. 바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있는 조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입니다. 어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이 나온 직후에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을 버렸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인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저차원적인 정치 인식이다, 이렇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참 힘듭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딸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허위 사실 상당히 많다면서 만약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국민청문회에 출석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진실되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정치 오픈업 코너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종료냐 파기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부가 종료하기로 공식 선언을 했는데요. 먼저 어제 발표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명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말이죠. 정태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 김영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영환 의원, 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먼저 일본이 우리에게 도발해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소미아만큼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장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했고, 어제 발표 직전까지도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발표는 다르게 나왔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6시 20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연장이 좀 우세할 것이다. 근데 연장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조건부 연장이 가장 유력하게 꼽혀왔는데요. 어저께 6시 20분에 전격 발표한 내용은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 종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라는 말이 또 어제 좀 어떻게 보면 처음 쓰여진 그런 말인데, 그동안 언론에서는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사를 써왔거든요. 근데 종료라는 것은 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안에 있는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1년인데 그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은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그 협정에 있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이런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 협정을 갖다가 종료시켰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발표할 때 종료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기라는 말을 쓰면은 뭔가 약속을 깬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소지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파기보다는 종료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나중에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말이죠. 발표 직전 한 10분쯤 전에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신문사 기자들 향해서 한 얘기 같아요. 아마도 윤정기를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짐작을 했던 거죠. 아, 이게 연장이 아닌 모양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서 어제 상당히 방송사 메인 뉴스들은 또 시간이 대부분 8시, 7시 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긴박하게 어제 소식을 전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정태훈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파기든 종료든 뭐 그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가지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는 일들이 벌어졌고 아마 이것에 대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한국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어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걱정이 됐다.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소미아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말하면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맺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가 아니고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유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지소미아가 필요했다.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선 일본의 요구가 더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도 일본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경제 도발을 하거나 이런 상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나름의 우리의 정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김성환 평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왜 정부에서는 물론 NSC가 최종적으로 최종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따로 만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또 만나서 1시간 동안 토론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정부는 분명히 절차적 과정을 다 거쳤는데 왜 그 이전까지는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했었을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판에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나 생각을 바꾼 것 같은 분명히 그런 기사들이 오늘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뭐 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죠. 근데 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하루 전에 생각합니다. 있었던.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베 총리도 보이는 반응이 그런 것처럼 한국이 마치 국제법을 위반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한국이 그걸 바로잡을 만한 조치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좀 유화적인 대화나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일본이 먼저 취한 조치인데 거기에 따라서 일본이 나름의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어떤 성의나 이런 것들을 표해할 거라고 청와대는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보니까 고노 외상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바뀔 태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이런 전혀 변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볼 때 앞으로 일본 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없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이 지금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급 군사기밀을 일본과 공유한다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좀 몇 가지에 대한 제가 다른 의견들을 좀 제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지소미아라는 것,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 차명 계좌라고 봐야 됩니다. 차명 계좌요? 실제 주인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일본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무슨 자유대 파병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의 정보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한국이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얻고 있는 뭐 정찰 위성 등의 자산 정보를 갖다가 얻고 싶으면 미국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한국 정보를 얻고 싶어 하면 또 역시 미국한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이 중계를 했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니들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어가지고 필요한 거는 직접 해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동아시아 체제 내에서 한미일이라는 삼각 안보 다자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6시 이후에 그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쪽은 저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언론의 반응 보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요, 어저께 어떤 반응이었냐면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실망, 그다음엔 우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었냐면 한국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한 불만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 정보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단계에서 일단 풀어가보자 한 건데 그거를 한국이 일본과의 이유를 통해 가지고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을 미국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이례적으로 국방부하고 국무부에서 동시에 실망을 넘어서 우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이제 어제 나왔던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그 워싱턴에서 아태 쪽을 담당했던 고위급들, 뭐 차관급들 이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은 이번 결정은 참 바보스럽고 가장 큰 피해는 한국이 받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정태훈 전 의원께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환 평론가 네. 한 번 더 말씀할게요. 그러니까 뭐 해석이 좀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의 요구가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게 사실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요구가 더 컸다는 거 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일본이 1991년도부터 그러니까 해외에 군사 파병하는 논의 1차 걸프전 전부터 지소미아 체결이 일본의 예. 요구가 더 컸다? 예. 그러니까 걸프전부터 시작해서 해외 군사력을 파병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이 2015년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2015년하고 그 이전 시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2012년에 처음으로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밀실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014년에 그게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체결합니다. 지금 그건 여전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일본이 안보법제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파병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것을 그 목적이나 또 미국 쪽에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출발은 일본의 강력한 요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것이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 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치는 것이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가 필요한 가장 한미일 동맹에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도 태평양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개념으로 두고 지금 이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안에 지금 우리를 포함시켜서 2차적인 전략 차원에서 개념에서 지금 지소미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그 실망감을 표현했다거나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본의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실망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정치 오픈어 잠시만요. 정치 오픈어 시간에는 이 정치권의 논쟁 이 부분 좀 중심으로 가려고 했는데 두 분께서 대단히 전문적인 토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